자, 투자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최후의 1점을 노리는 매치 포인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 일단 그 FOMC 회의가 이틀 동안 개최가 되고요.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시장은 약세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의 현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미 시장은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약세장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시장의 낙폭이 좀 크게 키우는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시장에서는 뭐 큰 폭의 둔화는 아니긴 하겠지만 소폭이나마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뭐 거의 쇼크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난 금요일에 같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물론 잠정치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근간이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향후에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이 소비의 둔화에 대한 부분들 결국엔 이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경기 둔화를 넘어서 이제 침체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됐다라는 걸로 보면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난 결과물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나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각 은행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이 얼마나 신용카드를 썼는지를 보면 막 두 자릿수씩 성장하고, 이거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은 돈을 엄청 쓰는데 소비 심리는 최악이에요.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인플레이션과 좀 연관을 지어볼 네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했냐면 일단 이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비 심리 지수의 부진한 결과치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소비보다는 앞으로의 소비에 대해 좀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반해서 같이 살펴볼 지표들이 뉴욕 연은에서 발표되는 이제 매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네네.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수치도 역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최고 수준이 6.6%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구성 항목 중에서도 보면 내년의 인플레이션, 1년 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사하는 항목에서도 이 부분도 역시 거의 5% 중후반을 좀 넘어가고 있는 네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이연됐다라든지 또는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소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팬데믹 기간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캐시를 이렇게 꽂아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초과 저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추가적인 소비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오케이 과거는 그랬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지표들이 실제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5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 앞에 이제 그림을 좀 보셨듯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음식을 제외한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월말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요. 네. 움직임과 동일하게 같아지는지를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FOMC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FOMC에 대한 질문이 미리 준비된 거 말고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그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저희한테 계속 50bp 할 거야. 뭐 네. 물론 나중에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50bp 할 거야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월과 연준을 믿는 투자자들은 50bp 하면 물가 잡힐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네. 근데 결국 그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이. 그럼 만약에 정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를 올리게 되면 시장 반응은 이번에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면 인플레 잡히겠네라고 하면서 좀 반길까요? 아니면 와 50bp 한 데다가 75bp 한다고 했으니까 시장은 더 하락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경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네네.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침체로 아예 가는 그런 수준인 거냐 네. 아니냐의 차이인 건데 당장은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네. 스텝들을 좀 밟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텝들 안에 실제 50bp냐 75bp냐 지금 당장에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흐름들을 좀 보면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떨어질 때까지 네. 그걸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 중립금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래는 지난 뭐 한 3월 또는 5월 FOMC 회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바라보는 이 중립금리의 수준은 대략 한 2.5% 내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최근 들어서 3%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수준이 이제 내년까지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의 뭐 2년물 또는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조를 좀 더 강하게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네네. 하나가 일단 저희가 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 그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네. 물론 다우지수와 S&P 500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좀 버퍼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시장이 그걸 확인하고 갈지 아닐지는 향후에 나오는 지표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자극을 완화시키는 수요와 공급 단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데 네네. 그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리는지가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OMC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느냐. 사실 이번에는 3, 6, 9, 12 해서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점도표와 그리고 경기 전망이 또 나오잖아요. 물가 전망과 함께. 자, 그러다 보니까 볼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뭘 좀 봐야 될까요, 이번에? 뭐 일단은 점도표 방금 얘기해 주셔서 네네. 점도표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최근에 좀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전체적인 이제 기준금리의 수준이 올라왔다. 네. 그러니까 이게 5월 FOMC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지난 금요일 이후에 달라졌거든요. 이 레벨 수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연준이 좀 더 세게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 연준 위원회 중에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연준이 중요하게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쓰는 공식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데,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올 연말은 최소한 3.5%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5월 FOMC를 포함해서 매 회의마다 50bp 인상을 하고 최소 한 번은 75bp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상황이 가고 있고 시장의 스탠다드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 일각에서는 6, 7월은 뭐 최소 50bp씩 좀 강하게 인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경제에 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좀 파악하고 나서 뭐 9월 그리고 11월, 12월 회의에서 차례차례 뭐 25%로 다시 회귀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좀 더 강경한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화면에서 체크하실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요. 네. 네. 보시면 이제 2024년으로 가게 되면 금리 수준이 3.5% 수준에서 3% 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네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FOMC 회의에서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올 예정이긴 한데, 과연 이제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의 침체에 대한 이슈를 크게 좀 확인을 하고 그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현실화 됐을 때 연준은 선제 대응보다는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후속 조치를 그럼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 기준의 폭이 좀 많아지는지, 그러니까 침체 이후에 경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거기에 동조하는 위원들의 포인트가 좀 많아지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도의 금리 인하 얘기까지도 이번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지난 5월 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소수 의견이 많아지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3, 6, 9, 12에는 항상 향후 경기에 대해서 전망을 또 하잖아요. 네네. 전망을 했을 때 뭐 지난주에 OECD라든지 세계은행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는 높이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단 말이죠. 네. 아마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조에 합류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 경제 성장률 폭을 낮추는지, 그리고 또는 물가 상승률 폭을 얼마만큼 높이는지를 네.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은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내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